이건 수행 과정으로서 본인들의 그 자세를 낮추고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이때가 네, 그 2017년도였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사찰 음식을 하는 셰프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식의 세계화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사실 이건 좀 얘기하기가 슬픈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게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고, 그래서 한식 세계화 추진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 리더가 영부인이셨죠. 되게 많은 자본을 가지고서는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좀 이 관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건 결과주의식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식을 제대로 통찰하고 그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보다 결과주의,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 행사들을 영리해서 하다 보니 사실 되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끝이 됐어요. 뭐 그래도 그 당시에 뭐 해외에 어떤 광고를 한다던가 뭐 누굴 만난다던가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아쉬운 점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음식을 세계에 알린다라는 이유로 약간 뭐 우리나라 고유 음식들 있잖아요. 김치, 된장찌개 이런 거를 영어식으로 바꿔가지고 보여주는 일을 진행했었거든요. 케비지, 떡, 그 와인, 라이스 와인, 심지어 나물은 어설티드 스몰 디시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들어도 몰라요. 잉글리시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렸으면 사실 이게 또 정리가 좀 잘 안 됐던 부분도 그래서 되게 취지는 좋았죠. 뭐 한국을, 그러니까 한식을 가지고 구현을 시킨다라든가 세계는 다 아닌다라는 건 좋았지만 취지만큼 빛을 발하지는 못했던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고요. 이 한식 세계화 추진단은 시됐지만 2010년에 한식연합을 다시 설립해서 지금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한식을 계속 알려오고는 있어요. 기업들도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CJ 우크라이나 알버트 뮤지엄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고 이때 뭐그 강래원 셰프가 아까 그 비비고 런던의 초창기 총괄 셰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빔밥을 시연을 한다라던가 이런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되게 한식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는 노력을 했었고 그때 저도 이때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근데 저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여기 오셨던 분들이에요. 여기 방작 뭐 이런 유명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런던에 컴런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있어요. 되게 큰 마케팅 회사인데 말하자면 유럽권 일대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각 세계 각국에 있는 회사들한테 그 매체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 컴런 분들이 한 테이블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기 전에 그분들이랑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료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인데 그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 보고 정말 제대로 알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샘표 2012년도부터 장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해요. 아예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스페인의 알레시아 연구소라고 있어요. 너무 유명하고 정유명한 곳이거든요. 그 스페인에 대단히 유명한 셰프가 있는데요. 페란 아드리아라고 그분이 그 나라 카탈루냐 그 정부에게 후원을 받아서 여러 과학자들, 그런 셰프, 지식인들이랑 다 같이 해서 만든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미래를 향한 우리의 그 푸드의 그 넥스트를 향한 많은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쪽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찾아왔죠. 정말 이런 일들은 되게 큰 일들이잖아요. 기업들만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라 되게 고맙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요. 또 개인이 한 것들도 있어요. 다들 가보셨겠지만,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정식당, 토종 셰프, 우리나라 먼저 한국에 정식당을 오픈하고 2년 뒤에 뉴욕에 정식당을 오픈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토종 셰프가 해외에 가서 미쉐린 2스타를 받는 결과를 만드신 분이죠. 한식 베이스예요. 그 파인 다이닝으로서 그리고 약간 이노베이티브하거든요. 굉장히 달라진 한식을 해외에 보여줬고 또 뉴욕은 또 특히 미식의 집결지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미쉐린 2스타까지 받아서 굉장히 큰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저희 미니스커트 유행하는 것도 뭐 불경기일 때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는 말이 있듯이 매운맛도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운맛이 유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갈 거로 보이는데 이것도 기존의 매운맛과는 정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운맛 음료, 지금 닥터페퍼에서 매운맛 만들었고 매운맛 꿀, 매운맛 젤리 같이 좀 트위스트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고 특히 올해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되려 한국적인 맛, 오리지널 맛에 가까운 맛들을 적시를 강화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이 케이스토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저희 음식은 결국에 우리의 식문화인 거잖아요. 그 음식의 레시피, 음식의 맛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아까 막 가위로 잘라먹고 그랬죠. 어디에 담아내는지 또 그거는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오류 없이 제대로 전달될 때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움직임들은 미국에서도 이미 했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BBC 방송에서 우리나라 그 부대찌개를 다루면서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저 오뎅 식당이 우리나라 1호 부대찌개 집이거든요. 그 의정부 그 부대찌개 거리에 있는데 저기 직접 찾아가가지고 만들게 된 배경부터 모든 스토리를 다 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게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스팸에서 부대찌개 만들어 먹어요. 라면 사리까지 넣어가지고 슉슉 먹고 이러거든요. 그랬던 장면들. 그러면서 부대찌개 얘기를 했던 장면들이 있어서 제가 넣어봤고 이랬던 생각이 최근에 현실화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뉴욕 맨하탄 아직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기사식당 오픈을 했어요. 정말 한국까지. 근데 그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2022년에 이런 기사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택시기사 다른 맛집을 따라가고 거기에 진짜 삶과 풍미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거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30년 이상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의 하루를 따라다니면서 또 그분이 가는 맛집만을 막 더 취재해가지고 방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우리나라 더 대중적인 신문화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알렸던 게 결국에는 또 지금 이게 최근에 오픈한 기사식당이거든요. 이게 맛있는 거 그 많다. 한국 가정식 판매예요. 근데 여기는 진짜 셰프가 하는 음식이라 가격대는 좀 쟁반에. 있는 편인데 저는 여기 좀 재밌는 게 보시면은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요. 그 벽에 붙어있는 선풍기. 지금 여기 보이진 않지만 나가는 입구에 우리 기사식당에는 다 그 커피 머신 있잖아요. 믹스커피 무료로 주는 그것까지 딱 배치해놔가지고 나가는 것까지 한국적인 모습으로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게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식문화가 우리가 그 외국인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오류 없이 전달되는 일들이 더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이런 류의 식당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식당이 오픈을 하면서 여러 매체들에서 앞다퉈서 다루고 있는데 평이 되게 좋아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최근에 그 뭐 푸드 트렌드 뽑은 것들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여전히 발효예요. 근데 또 발효에 약간 비슷한 단락으로 올해는 아예 유자라는 푸드 트렌드에 들어왔는데 유자차, 발효에 결합된 유자차. 그러니까 사실 이 발효가 음료로 더 많이 보여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되게 보편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게 발효가 힙해질 거다라고 해요. 사실 발효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아마 장독 때부터 떠올릴 수도 있어요. 되게 올드하다는 이미지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계신 분들,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발효가 말하자면 세련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멜번에 오픈한 바예요. 근데 여기는 발효예요. 모든 게 다 발효로 된 거 보시면 감자칩이거든요. 저기에 뿌려진 소스도 발효로 만든 소스예요. 그래서 좀 이런 발효의 다른 버전, 그러니까 2.0 버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한식 레스토랑들 막토믹스 이런 뉴욕에 너무 많은데 음식들 엄청 세련됐거든요. 거기에서도 발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소스들을 활용하고 정말 그 외국의 표현으로 의하면
이제 발효는 힙해질 거다. 그러니까 힙해진 버전의 발효 음식들을 저희도 같이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온 거죠. 네, 이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되려 한국적인 맛, 오리지널 맛에 가까운 맛들을 접시로 담아낸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이 케이스토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저희 음식은 결국에 우리의 식문화인 거잖아요. 그 음식의 레시피, 음식의 맛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아까 막 가위를 잘라먹고 그랬죠. 어디에 담아내는지, 또 그거는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오류 없이 제대로 전달되는 게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움직임들은 미국에서도 이미 했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BBC 방송에서 우리나라 그 부대찌개를 다루면서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저 오뎅 식당이 우리나라 1호 부대찌개 집이거든요. 그 의정부 그 부대찌개 거리에 있는데 저기 직접 찾아가가지고 만들게 된 배경부터 모든 스토리를 다 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게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스팸에서 사실 이 매운맛, 다른 맛은 지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맛은 아니에요. 2019년도 이럴 때도 이미 매운맛 열풍이 있었는데 그 맛들이 나름의 그런 유행이 있어요. 어쨌든 신맛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난데없이 매운맛이 등장했던 거는 그 전에 전 세계적으로 에스닉 푸드가 유행했었거든요. 에스닉 푸드는 향신료 잔뜩 들어가고 되게 강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을 하다가 그거보다 더 강한 맛, 이제 매운맛을 찾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음식이 각광받았었던 건 아니거든요. 비록 멕시코 고추 같은, 그러니까 멕시코 페퍼만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놓고 매운맛을 배면서 케이크가 인기 끌고 있죠. 그거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매콤 커비드랑 그 까르보 불닭볶음면 먹는 저는 되게 재밌게 보셨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재미만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발효라는 이 건강을 위한 이 발효라는 우리나라 조리법을 다시 한번 또 가정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추장이잖아요. 근데 이 고추장이 지금 다시 이렇게 케이푸드 열풍이 시작되면서 바뀐 게 하나 있다면 고추장이 고추장으로 불렸던 적이 없어요. 코리안 칠리 페이스트라고 불렸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고추장이라는 이름을 찾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한 매체에 기고된 우리나라 고추장을 담은 기사인데 한국 분이 쓰셨어요. 뭐 고추장 만드는 법이라든가 또 원리에 대해 어느 때보다 심도 깊게 다뤘던 거고 지금 이거는 MBC에서 마련했던 기사예요. 근데 한국 칠리 페이스트는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유명세를 얻게 되었나라고 해서 그 칠리 페이스트가 고추장이 되는 과정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시대성과 현지화 이거는 지금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꼬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직 세계에 나가지 않은 음식들이 더 많거든요. 그 세계에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보편성은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가장 쉬운 예로는 정말로 케이크로 제대로 자리를 잡은 비빔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비빔밥엔 보편적인 요소랑 한국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보편적인 면에는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맛본 분들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데 또 반면에 주변에서 이런 말도 너무 많이 들리죠. 이거 이러다 끝나면 어떡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볼 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사실 기왕이면 그런 케이크의 열풍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물론 지금도 많이 고민들 하고 계세요. 당연히 뭐 기업이나 전문가들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뭐 여러 가지 시행조사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많고 저도 어쨌든 이곳에 속한 사람이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한번 케이크의 비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내용 제가 좀 고민. 맛있고 건강한 음식, 한국인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